예. 딱 보기 전에 이게 비슷한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예. 바람도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동안 그러니까 제바둑을 제가 강의를 할 때 대부분 이긴 바둑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진 바둑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둑 승부라는 게 보면은 이 패배를 통해서 발전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도 보면은. 그러면 이 바둑을 보면은 제가 봐도 너무 못 떠서 내용도 안 좋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승부가 특히 초읽기 몰리고 이 좀 시간이 빠른 승부일수록 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승부를 오래 하고 나이도 좀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리면 네, 엉망의 내용의 바둑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붙여가는 정석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두는 수는 이제 위로 젖히는 거, 아래로 젖히는 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늘어서 일로 늘어서 두는 거는 나중에 이제 벽에 이렇게 뛴다든지 하면은 약간 활용당한 겁니다. 이게 넘어가도 그렇고, 이렇게 둬도 그렇고, 좀 활용당한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느는 거는 나중에 이제 늘고요.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요. 단수를 치게 되면 이제 패를 굴복시키는데 이 형태도 가령 이제 이렇게 굴복을 시켰다고 보시면은 예. 이쪽에 이제 건너붙이는 수도 있고 다가서는 수도 있고 이 이도를 버리더라도 굉장히 활용하는 수단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두지 않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형태에서 여기 붙이면은요. 정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위로 젖히는 거 아니면 아래로 젖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전에서 이제 위로 젖히는 거는 다음번에 이제 위로 젖히는 모양이 나왔을 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아래쪽으로 젖히는 정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젖히게 되고요. 단수를 치는 것도 그렇고 빠져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있게 되고 역시 여기를 호구 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호구 치지 않고 밀어서 가는 거는 이 끼우는 수가 있어서요. 요거는 약간 흙이 좋지 않습니다. 단수 치고 있고요. 이쪽을 이제 호구 치면은 요 자체가 조금 당한 겁니다. 찌르고 있는 수만큼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치는 거는 이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이것도 또 활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해라서 두지를 않고요. 실전처럼 이제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간명한 수는 여기를 끊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흙은 밀고 한 칸을 띄고요. 잡을 때 이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리는 것까지가 아주 기본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예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기본 정석을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력이 약할 때 기본 정석을 외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후로 생긴 기본 정석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좀 그래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서 요 가입수를 하지 않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다든지 하면 백은 이렇게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물론 당장 큰 수는 안 나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맞게 되면 활용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요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해놓고 잡는 것은 요건 대학수 교환이거든요. 요거는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끊는 게 이제 가장 쉬운 기본 정석이고요. 이렇게 밀어갔습니다. 위로 두는 것도 이제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젖히고 이렇게 밀어갔는데 여기서는 실전은 늘어서
쉽게 뒀는데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정석 중에 하나인데 밀면은 백은 여길 젖히고요. 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수를 치고 나가고 이렇게 호구를 치고 들여다보고요. 이으면 여기까지 이제 둬야 됩니다. 이거는 안 두면 백이 이렇게 밀어서 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는데 보시면은 넉점을 잡고 실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의 판단은 백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약간. 예. 예, 딱 보면 흙이 너무 이게 뭐 이렇게 잡고 이 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의 판단은 백이 오히려 약간 좋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석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은 돌이 없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거고 가령 이 두터움 세력이 쓸모없는 바둑도 많거든요. 그때는 이런 수법을 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데 특히 이제 세력이 쓸모없는 가령 여기가 이렇게 굳혀져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갈라쳐 있다. 이런 바둑이 되면은 이 값어치가 굉장히 작아요. 예. 그러니까 정석 선택은 배석에 따라서 언제든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 정석을 모르시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기본 정석 외의 변화는 조금 못 두시더라도 약하시더라도 생각을 하셔갖고 자꾸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정석을 아신다고 해서 기본 정석만 똑같이 두시면 안 돼요. 기본 정석을 아시고 기본 정석이 지금 장면에서는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하셔서요. 이 기본 정석 두면은 지금 포석에서는 안 좋다. 지금 배석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약간씩 바꿔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서 사실 바둑이 느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전은 그냥 늘어서 뒀고요. 끊었습니다. 이제 끊었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정석이고, 그러면 백은 밀고 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을 벌리는 거 아니면 여기 날짜 두는 거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이쪽에 오면은 흑돌이 이제 뭐 이런 정도 온다든지 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 오면은 일로 걸쳐가서 두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밀어봤습니다. 사실 여기로 띄어서 별로 나쁘다는 건데, 예, 한번 해봤는데 역시 거기 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형태는 이제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막는 수가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띄었는데, 띈 수로는 그냥 잡기는 좀 싫어요. 잡게 되면 요 교환이 악수예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이 이쪽 가면은 흑이 공격을 하고 흑이 여기 가면 저기 가야 되는데 요 교환을 해놓으면은 백이 이쪽에 왔을 때 요 대약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공격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잡을 거면은 요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두고 난 다음에 생각은 인공지능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를 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둬서 여기를 이제 차단하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예, 한 번 더 이득을 보고 이제 이 수나 이 수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요 교환이 상당히 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 돌을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엄청나게 득입니다. 이거는. 백돌은 별로 쓸모없는 데 가 있는 거고 흑돌은 이쪽으로 보면 발전성이 엄청 있는데 돌이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게 좋은 수고요. 백도 여기서 이제 한번 요거를 둘 수는 없어요. 또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면은 그때 아마 이렇게 돼서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 교환은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왜 이득이냐면요.
여기서 이거를 만약 밀어가면은 여기 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한 칸 뛴다, 두 칸 뛴다 가볍게 둡니다, 돌을. 예. 돌이 늘어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형태예요. 예. 그리고 다음에 어디가 급솔까요? 공격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갑니다. 예. 돌이 아래로 가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자세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젖히더라도 이렇게 붙여나가면 여기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는 거는 잡히니까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여기로 해서 벽에 오히려 잡힙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쪽으로 늘어도 이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돌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나 뭐 이런 거는 건 호구를 당해서 너무 자세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마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쉬어가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띄어서요. 특별히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수단은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걸 좀 피했습니다. 네, 실전은 이제 여기를 띄었어요. 띄어서 받아줬는데 원래는 한 이쯤에 가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둔 거거든요. 했는데 이거 맛이 너무 나빠갖고 실전에 결국에는 받아줬는데 받아주고 나니까 백이 꽤 좋아요. 정석에서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요. 역시 받은 수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똑같아요. 이게 이 형태는 보시면은 여기를 두고 여기 두고 막게 되면 이렇게 막으면 이건 못 살았거든요, 자체로. 근데 이제 이거는 흑돌하고 수상전이 되는데 수상전은 이겨요. 이기는데 선수로 이게 다 당하는 게 싫어서 지금 안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붙어오면 이건 붙이고 넘어가서 그냥 잡히죠. 예. 그러니까 이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손을 빼는 건 이상하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먼저 붙여서 좀 역시 활용을 하고 잡으라고 합니다. 예.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혔습니다. 예? 끊는 거는 버리. 예. 여기요? 이건 단도 치고 일로 막아서 너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저거 돼갖고 여기서는 여기 붙여서 뭐 이런 식 어딜 받아도 넘어가서 그럼 이게 가이스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밑으로 편중이 되잖아요. 한 수를 안 뒀잖아요. 편중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백도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령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한 수를 안 주고 의외로 짭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좀 좋은 형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는 수가 좋다고 하고 그럼 백도 여기를 치받으라고 하는데 어렵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뭐 젖혀도 괜찮아요.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잡고 이제 가장 큰 자리 이쪽에 딱 오게 되니까 이 정석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걸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은 굿자로 두면은 전에 강의했듯이 이제 두 칸 벌리는 게 보통이고요. 이렇게 나를자로 가면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가 약간 더 점수가 더 높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흙은 실리를 차지했지만 이런 게 얇은 게 아니고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가 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선수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젖히고요. 받을 때 단수 치고 있게 되고 이렇게 발빠르게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강할 때는 이렇게 발빠르게 두시는 거고요. 본인이 강할 때는 늘어서
이 건너붙이는 수를 노린다든지 싸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대가 강할 때 무겁게 두시면 안 돼요. 발빠르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또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는 이제 날짜로 가는 것도 좋고요. 붙이고 받을 때 이렇게 이어서도 많이 둡니다. 그러면 상대는 요 호구 치는 것까지가 정석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근거가 충분히 이제 살아 있습니다. 예. 이 붙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물론 후수로 두기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이고 백도 뭐 이런 정도 두겠죠. 예,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붙이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양쪽을 두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양쪽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는 여기를 가고 이렇게 다가섰는데 지금 배석이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우니까 여기가 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기가 좀 엷은 형태예요. 네, 이쪽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